네,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면적당 모이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업종을 기준으로 문을 열고 닫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일부 업소로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형 쇼핑몰, 프랜차이즈 카페 안 의자가 모두 치워져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의자에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포장을 하는 손님도 일일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 맞으세요? 정막한 카페와 달리 바로 옆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온 손님들이 공용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테이블 가서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은 저희 반발이 아니어서 원래 문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공영장 들어서 또 다른 복합 쇼핑시설. 역시 프랜차이즈 카페는 텅텅 비어 있지만 줄 서서 음료를 산 뒤 테이블이 있는 곳이면 주변 어디든 자리를 옮깁니다. 편의점 앞이나 휴식 공간에선 마스크를 벗은 채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과점으로 분류된 매장은 종전대로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을 받거나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 몇 시간이든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음료나 팥빙수를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느 카페와 차이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개인 카페나 제과점까지 실내 영업을 금지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한 방역 기준 탓에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잠시 후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음식점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음식점의 상당수가 밤 장사를 접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민구 기자, 이제 매장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는 한산합니다. 조금 전부터 비도 오는 데다가 일반 음식점 매장에서 식사가 금지되는 오후 9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데요. 24시간 영업을 해온 서울 홍대 인근 국밥집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밤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한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입니다. 야간에 포장 같은 거 많이 안 나오고 보니까 손님을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새벽 매출 비중이 높은 24시간 영업 카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새벽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3분의 1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못 한다는 거지. 오후 9시가 매장 영업 종료 기준이 된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업주도 있습니다. 버스가 거의 1시 정도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12시까지도 괜찮았는데 왜 굳이 9시였을까? 서울시는 포장마차와 푸드트럭도 일반 음식점과 같은 수준의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간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2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반면에 배달업계는 또다시 호황을 맞았습니다. 편의점 음식까지 배달 주문이 들어올 정도인데요. 수요는 몰리는데 사람은 모자르다 보니 신입기사에게 200만 원까지 얹어주겠다. 이런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밤 9시 이후 매장 판매가 금지되면서 배달업계는 바빠졌습니다. 한 배달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됐던 광복절 전후로 주문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였던 편의점 역시 배달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지난 17일부터 그제까지 주문량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7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편의점 업체도 심야 배달 점포 수를 2,0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낮 시간에만 배달한 점포보다
심야까지 배달한 점포의 매출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갑자기 배달량이 불어나면서 배달 기사를 구하려는 업체들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 배달업체는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사 5,0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신입 기사에게 배달 건수 등을 충족할 때 최대 현금 200만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그 라이더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프로모션 비용을 건 것도 없지는 않지만 몇 건 이상 하셨고 저희는 안전교육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일부 배달업체는 주문량이 급증하자 한시적으로 배달료를 올리기로 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9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441명까지 취소된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닷새 만에 다시 30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건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역학조사로 따라잡기에는 확산 속도가 여전히 빠릅니다. 최근 2주간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21.5%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대구에서는 신천지 사태 이후 또다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교회 문 앞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방역차가 멈춰서 입구를 소독합니다. 이 교회에서 오늘까지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교회 사람 들락거렸어요. 사람들은 저녁에도 거의 한 번씩 들락거리고. 교인 103명 중 절반 가까이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지난 수요일까지 대면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확진 교인 34명 중 22명은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앞선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양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대구시는 계속된 예배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단 감염은 지난 28일 이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인됐습니다. 8월 26일 이후 검사를 받아 확진된 중학생으로 인한 밀접촉자와 교인 전수조사에서 어제 21명이 다시 양성 판정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부모와 함께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고도 행정명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이 중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의 교회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모든 교회에는 어제 오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에 준하는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무척 중시합니다. 하지만 나와 이웃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아직 집합금지 명령을 안 내린 지자체들도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이었던 오늘 풍경은 어땠을까요?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성경책을 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교회를 찾아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입니다. 집에서 드리면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가서 드리는 게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충남 등에선 교회 예배를 금지했지만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에선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참석자 50명 미만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춘천시는 대면 예배 교회 32곳을 현장 점검했지만 그나마 연락을 안 받는 교회는 대면 예배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다 드리는데 전화를 받은 데가 있고 또 투어가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 대형 교회발 확진자가 6명이나 나온 원주시에서도 교회 394곳 중 144곳이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수도권과 가까운데도 예배 형식을 교회 자율에만 맡기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일요일날 주일 같은 경우는 더 데려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대구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현실화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대구와 인접한 경북에선 여전히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회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위험도를 반영한 예배 기준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식품 코너 직원이 또 마켓컬리에서는 물류창고 직원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업장을 폐쇄하거나 발송지를 바꾸면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일 백화점 출입구에 조기 폐장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판매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오늘 오전. 백화점 측은 역학조사를 위해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했고요. 상세한 거는 지금 점포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진자와 같은 매장 근무 직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한 손님들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확진 직원은 지난 28일까지 출근했는데 다음 날 인후통을 느껴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식재료 등을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에 서울 송파구 물류창고에서도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은 어제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이 직원이 상품 포장 등과 관련 없는 사무 작업을 했고 업무 시간엔 계속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오늘 출고 상품은 확진자가 나온 송파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에서 발송 예정이라 상품 배송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물류센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도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가 분명히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교습소로 등록된 곳들입니다. 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은 운영을 금지했지만 10명 아래로 모이는 교습소는 허용을 했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 시설 중에 교습소로 신고된 일부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한 건데요. 오늘 방역당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체육시설의 정의에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운동하면 요즘에는 뭐 1대1 소규모 수업도 많은데 학원은 10인 미만이면 되고 마스크 쓰고 하는 개인 체육 수업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볼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좀 애매해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규모의 카페가 나란히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한 곳은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한 곳, 한 곳은 개인 커피숍이라면 프랜차이즈에 가맹된 곳에서만 음료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최근 파주 스타벅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예. 위험도가 높게 평가됐는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서도 소규모인 곳도 많고 또 반대로 대형 개인 카페도 많아서 네. 기준을 왜 프랜차이즈로 잡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카페, 실내 체육시설 모두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제 직영이 많은데 기업형 카페들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영업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좀 헷갈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 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인 미만 교습소, 사우나, 워터파크, 영화관은 출입 명단을 기록하고 발열 체크와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두기를 강화한 거는 보름간 진행됐던 그 2단계 거리두기가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네, 거리두기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동량 그리고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첫 주말이었던 지난 23일에서 24일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6.9% 줄었는데요. 네. 지난 2월 대구 경북 위기 때 나타난 감소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확진자 수를 보면요.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동안 감소세로 접어들기보다는 300명대를 넘어 441명까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16명 발생했는데요. 이틀 전에는 하루 5명이 숨지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8명이 확진된 지 이틀 안에 숨졌거나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이 나오는 경우를 방역당국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인데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증상을 의심하지 못한 채 진단 검사마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은 채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의 경우 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고요. 오늘부터의 8일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